자식이 부모 병원비를 대신 내는 일은 이제 많은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. 자식은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꺼내고 부모는 고맙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은 부모의 표정이 꼭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. 고마운 게 맞습니다. 그런데 뭔가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. 그 무거움을 자식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말했다가 오히려 서운하게 들릴까봐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깁니다. 이런 장면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. 자식과의 대화에서 속 이야기가 줄어들고 만남이 편안하기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. 노년에 돈이 오가는 자리에는 늘 이런 감정이 따라붙습니다. 오늘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5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돈이 오가는 순간 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. 오래된 친구 사이도 돈이 끼어들면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. 5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경비를 친구가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. 처음엔 고마웠지만 이틀째 되던 날 점심자리에서 그 친구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. 내가 내는 거니까 여기서 먹자. 아주 작은 말이었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. 여행 후에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. 돈을 받는 쪽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. 평소엔 그냥 흘려들을 말도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. 의도한 게 아닌데도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게 되는 겁니다. 이건 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. 받는 사람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. 돈이 오가면 그 자리에 작은 무게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나이 들수록 이 무게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. 오래 살면서 그 무게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. 자식에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식이 주는 돈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불편합니다. 그 불편함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식이 기분 나쁠까봐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. 그런데 그 감정을 오래 눌러두면 자식과의 대화에서 조금씩 속 이야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돈을 받아도 되고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.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도 됩니다. 그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. 두 번째, 내 돈이 있어야 내 말이 살아있습니다. 며느리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명절에도 잘 지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아들 집에서 잠시 함께 지내게 된 뒤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먼저 눈치를 보게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. 냉장고를 열 때,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켤 때,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진 겁니다. 어느 날은 손자가 할머니, 왜 맨날 방에만 있어요? 하고 물었습니다.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경제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게 되자 말이 달라진 겁니다. 전엔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
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됩니다.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? 내가 이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.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. 눈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, 편하게, 자기 자신으로 말하게 됩니다. 내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 아닙니다. 그건 내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. 노년에 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때로 지나치게 아낀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단순한 절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,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말의 진심은 거기에 있습니다. 돈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지고 싶지 않다는 것, 나이 들어서도 내 말이 가볍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, 그 마음을 너무 미안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. 세 번째,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.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,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. 이사 때문이었는데 가구 몇 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. 처음엔 사양했지만 후배가 워낙 강하게 나서서 그냥 받았습니다. 이사는 잘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 뒤로 후배와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더 각별하게 대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후배가 뭔가 의견을 내면 전보다 더 무게를 두게 됐고 반대하기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. 둘 다 티 안 내고 지냈지만 만남의 분위기가 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.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동시에 빚이 생깁니다.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입니다. 그 빚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관계를 변형시키는 건 사실입니다. 도움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가 미묘하게 어려워집니다. 노년의 도움을 거절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분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?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?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관계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, 내가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이고 싶다는 것, 그 마음입니다.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. 다만 꼭 받지 않아도 될 도움을 습관적으로 받다 보면 관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.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라지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달라집니다. 도움을 가볍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. 그리고 그 능력은 자기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네 번째, 자식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짧게 안부를 묻고 끊었는데 통화 중에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.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.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연락이 짧아졌습니다. 이유를 물어봤더니 딸은 아니에요. 바빴어요 라고만 했습니다.
하지만 어머니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. 뭔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.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자주 기대게 되면 자식도 변합니다.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아닙니다. 단지 부모와 만날 때 조금씩 더 피곤해집니다. 만남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그 변화를 자식은 티 안 내려 하고 부모는 모른 척 하려 합니다. 그러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조금씩 조정됩니다. 이게 자식이 불효를 하는 겁니까?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. 사람은 부담이 쌓이면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. 그건 자식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부모라도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식이 나를 만날 때 편안하게 오게 하려면 내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무게를 가능한 줄여두는 것이 낫습니다.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이 되게 하는 것. 그것이 오히려 더 긴 인연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.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말이 자식을 밀어내려는 게 아닙니다. 오래오래 편하게 자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. 5번째, 노년의 돈은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도구입니다.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2분이 있었습니다. 한 분은 자신의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고, 다른 한 분은 자녀들이 번갈아 내고 있었습니다. 2분 다 자녀들과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면회날 2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.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은 자녀가 왔을 때 반갑게 맞았고, 자녀가 일찍 가도 편안하게 인사했습니다. 자녀가 내는 분은 자녀가 올 때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자녀가 돌아가고 나면 한동안 기운이 없었습니다. 돈이 생활의 기반이 될 때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,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, 억지로 좋은 모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 그게 존엄입니다. 화려하거나 여유롭지 않아도 자기 삶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. 노년의 돈은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. 쓰면서도 불안하지 않으려는 겁니다.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때, 약을 살 때, 택시를 탈 때, 그 돈이 내 돈일 때와 자식에게 받은 돈일 때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.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큽니다. 노년에 돈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마음의 정체는 대부분 이겁니다. 마지막까지 내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것.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건 욕심이 아니라 품위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노년에 돈이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. 아무에게도 기울지 않고 내 무게 중심을 내가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.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.